자, 우리 오늘 이제 나머지 네 지문을 보고 그 25년 6월 모의고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정이 필기한 거 보니까 막 학교 선생님들께서 막 이거 뭐로 낼 거다, 뭐 여기 빈칸으로 낼 거다, 이 부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부분들 좀 쌤한테 제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가장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너네 설령 수업을 풀로는 다 안 듣더라도, 정말 이제 잠깐 졸다가도 쌤이,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낼 거다라고 할 때는 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좀 체크해서 쌤한테 그런 부분들은 좀 전달해 주면은 우리 또 파이널 직전 보강이나 선생님 복습 테스트 만드는데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32번부터 보면은 34번부터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오지?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거 먼저 확인할까? 학교 진도는 25년 6모 다 끝났니? 나가고 있는 중? 이거 했니? 아직 안 했어? 그럼 아직 5지문도 안 나간 건가?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쌤이랑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우리 여름학기 때 한번 봤던 지문이긴 합니다. 빈칸 추론이었고요. 사실 이제 그때 실제 빈칸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빈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여기죠, 여기.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퍼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글의 주제가 이 내용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우리는 살펴보자면, 자, when scientists, 과학자들이 make an important new discovery,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만들었을 때, or 혹은 experimentally, 실험적으로 prove, 증명했을 때입니다. 무엇을? 일부 가설을. 자, 지금 보면 사실상 같은 맥락이죠. 가설을 증명하다, 새로운 발견을 하다. 과학자들이 뭐 한 거야?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딱 해냈을 때의 상황을 지금 들어주고 있죠. They do not. 자, 여기 형광펜 보이니 얘들아? 지금 형광펜을 쳐놨는데 여러분들 형광펜을 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do not. 하지 않아. 그럼 결국에는 이 뒤에 나올 내용은 과학자들이 지향하는 바야, 지향하는 바야? 그렇죠. 지향하는 바로 이어질 내용입니다. In general, 연결어 취급해 주시고요. 얘들아, in general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generally 라는 일반적으로라는 부사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얘가 삽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들은 뭐를 하지 않냐면 keep that information to themselves. 자, 물결 밑줄로 쭉 그어줄게. 과학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나왔죠. 그 정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발견이나 가설의 증명이 되겠죠. 그 정보를 keep, 보관해. 누구에게?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만 보관을 한대 안 한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근데 이 부분 너네 해석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끊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냥 안 끊고 가버릴게. So that, 뭐 하도록이죠? They alone. 여기서 얘기하는 they는 누굴 지칭하지? 지금 아직까지 나온 주체는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과학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alone, 혼자서 can consider,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할 수 있죠? 자, they 주어고요. can consider 동사고요. its meaning, 그것의 의미를. and derive additional theories from it. 그것의 의미를 혼자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추가적인 이론을 derive,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지 않는다야? 아니면 공유를 한다야?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직 끊지 마. 여기서 끊어버리고 so that 이하를 주절이랑 엮어버리시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에게 그 정보를 혼자서만 유지하지 않는다. 이 않는다의 목적이 돼버리죠. 효연아 괜찮아? 무슨 말인지? 근데 봐봐. 이 둘이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모순적인 내용이 돼버립니다. 혼자서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 혼자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고려해주고 추가적인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쌤이 여기서 굳이 끊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so that은 누구를 꾸며주는 절이 돼버리냐면 얘죠, 얘. 그 쌤이 지금 얘로 엮었지만 이 물결 밑줄 전체를 지칭합니다. 정보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을 so that 이하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혼자서 그 의미를 고려하고 혼자서 추가적인 이론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정보를 자기만 가지고 있도록 유지하지 않는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볼게. 지금 1번 파트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새로운 발견이 일어났을 때 지양하는 바가 나왔죠. 지양, 정보의, 쌤은 혼자서만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볼게. 근데 지문상에는 나오진 않거든요, 얘들아. 근데 독점에 해당하는 영어 명사가 하나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주제나 제목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아 지문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죠. 혹시 모노폴리라는 말 안 들어봤니? 모노폴리? 그 보드게임 중에서 우리나라로는 부루마블이 있고, 사실 부루마블이 그 외국에 원래 있던 보드게임인 모노폴리를 좀 따와서 만든 보드게임이 부루마블이거든요. 혹시 부루마블도 모르나? 모두의 마블은 알잖아. 그죠? 그래서 그 게임의 원조가 되는 게임이 모노폴리인데 그 게임의 목적이 뭐야? 모든 땅을 독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노폴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다시, 지식의 독점을 지양합니다. 근데 이 지식의 독점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혼자서 의미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발견을 하는 게 정보의 독점이죠. 얘는 뭐 한다? 지양한다 라고 잡혔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 instead 형광펜 쳐주시고요. 자, 이제 느낌 와야 돼. 이거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얘들아, instead랑 이렇게 해볼게. instead of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instead of 이하에는 지향이 나와 지양이 나와? Instead of sleeping, you should study hard.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쌤이 지금 instead of 뒤에 sleeping을 붙였죠. 얘는 지향이야, 지양이야? 지양이죠. instead of가 돼버리면 뒤에 지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instead는 느낌 오지? 오히려, 대신에 이런 의미잖아. 얘들아, 너네 정말 많이 자잖아. 대신에 잠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좀 운동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대신에 오히려라는 표현은 뒤에 향이야, 양이야? 향이 나오겠죠. 지향이 나옵니다. 자, 후진아 쌤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까지 1번 문장에서 본 건 지양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 문장의 시작이 instead라고 나온 순간 뒤에 뭐가 나올 거야? 지향점이 나올 거다라는 단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they published their results. 그들은 뭐 해버려? 그들의 결과물을 출판해버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웬 출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죠. 정보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 출판한다. 그럼 출판하는 목적이 뭐죠? Make their data available for inspection. 방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얘랑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를 가용하게 만들어줘. 뭐에 대해서? inspection.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조사, 직역하면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연구가 되겠죠. 자, 추가적인 연구에 대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향점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줬죠.
그 정보를, 그 발견을 출판함으로써 연구의 가능성을 만들어주죠. 여기서 얘기한 연구라는 건 이제 inspection, 조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발견을 조사한다. 무슨 얘기죠? 아, 이게 맞냐 틀렸냐를 가능하게끔 확인하게끔 해준다 라는 맥락으로 사용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this, 이것은, 여기서 얘기한 this가 지칭하는 건 2번 문장 전체를 받아주겠죠. 출판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makes it possible for other scientists. 자, 동사가 make인데 make는 5형식 동사로 쓰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3형식일 수도 있고 4형식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게 만들어 누구를? 목적어를. 근데 문제는 목적어의 자리에 누가 나왔죠? it이 나왔으니까 서유라 이거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죠. 가목적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진목적어는 어디서부터일까, 서정아? 부터이면은 사실 일반적이겠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부터 진목적어가 되는 거지, 성민아? 왜 여기서부터가 진목적어일까? 투부정사 구나 대철부터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 아, 희쌤 힌트 하나 줄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네. 혹시 느낌 오는 거 없어? 자, 하연아 혹시 알겠니? 모르겠어. 그렇죠. 투부정사 구가 진짜 목적어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투부정사의 누구야? 의미상 주어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해석을 어디서부터 진짜 주어로 해줘야 돼? 다른 과학자들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목적어를 for other scientists라는 가목적어의 진주목적어 역할은 투부정사의 진주, 의미상 주어부터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to reconsider their data and possibly refute their conclusion. 여기서 refute은 누구랑 사실상 같은 맥락의 단어죠? refute. 그죠? 뭔가 반박하다라는 의미니까 refuse는 뭔가 부인하다, 거절하다잖아. 근데 한 글자 차이죠? 그러니까 뭔가 refuse가 부인하다니까 쌤 저 refute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뭔가 부정적인, 반대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사다라고 추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한데 possibly refute. 그들의 결론을 반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건 이 refute라는 동사 원형은 누구랑 병렬 연결된 거죠? 원형의 동사 refute가 나왔죠? 얘는 누구랑 병렬 연결일까? 지금 이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다 살펴보면 makes, to reconsider, 동사, 준동사 다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랑 연결이 된 걸 텐데 효인아, 얘 makes랑 연결이야? reconsider이랑 연결이야? 그렇죠. 애초에 얘랑 연결됐으면 수일치가 됐기 때문에 refute가 돼야 됐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refute라는 건 얘 역시도 누구의 생략이야? 투부정사의 생략이죠. 다른 과학자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결론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정보를 출판함으로써 연구 가능성을 연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그 발견을 재고려하고요. 플러스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죠. 자, more important though.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끊어서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 more important를 사실상 뭐 연결어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처리를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 괜찮고요. It makes it possible. 또 나왔죠. 지금 갑자기 얘들아, 동사가 makes라는 건 보여. 근데 주어의 자리에 it이 있고 목적어의 자리에 it이 있죠. 그리고 possible이라는 목적격 보호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it이 두 번 튀어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가주어 혹은 가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진목적어든 진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보이니? 진목적어나 진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구나, 절.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똑같죠. 그렇지. 똑같이 for other scientist부터가 진주어나 진목적어가 되겠죠. to use라는 to 부정사 나왔고요. other scientist라는 의미상주어가 나왔죠. 다른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쌤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서 뭘 얘기해줬죠? 얘가 사실상 진목적어가 될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it은 가짜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it이 지칭하는 건 누가 될까? 그것은 다른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보면은 얘랑 똑같죠. 3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this랑 똑같죠. 그럼 아까 this가 지칭하는 건 뭐였어? 책을 출판해서 추가적인 연구나 조사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행위 자체는 다른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뭐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to construct new hypotheses,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요. and 또 to의 생략입니다. to perform new experiments. 자, 여기서 지금 추가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좀 플러스를 크게 가겠습니다. 새로운 이론과 플러스 새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 이론이라고 해도 되고 가설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럼 결국엔 얘들아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얘를 지향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주르륵 나열하고 있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얘를 지향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향점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5번 문장 The assumption is that. 자, 직역하면 추정은 that 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추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방금 얘기했죠. 이 추정이라는 건 정보의 공유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론입니다. 야,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마 이럴 거야 라는 표현을 지금 추론은 이라고 하나의 명사로 축약을 해줬고요. Society as a whole, 전체로서의 사회, 즉 전체로서의 사회가 직역이라면 의역은 사회 전체입니다. 사회 전체. 사회 전체가 will end up ing죠. 결국 뭐 하게 될 거야?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면 if information, 자 형광펜 쳐주시고요. is spread as widely as possible. 정보가 뭐 한다면 가능한 한 널리 spread, 퍼진다면.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때 widely라는 부사가 들어간 이유는 누구? is spread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가 들어갔죠. 보통 이제 부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는 지금 spread, is spread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widely라는 부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가장 가능한 한 널리 퍼졌을 때 사회 전체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rather than 이하는 지양이 올 겁니다. 왜? 애초에 rather than이 뭐뭐 하기보다는이죠. 그럼 이거 누구랑 똑같아? instead of랑 같은 맥락이죠. being limited to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being limited, 못 되는 것보다는 제한되는 것보다는 누가? 정보가. 자, 얘들아 여기 지금 rather than이 쌤이 접속사 표시를 해줬는데 지금 뒤에 누구로 이어졌냐면요 v, ing 플러스 수동태의 결합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생략이 된 거죠? rather than EI. 누가 생략이 된 걸까? 얘들아 잘 봐. 동명사랑 수동태랑 결합이 됐죠. 근데 원래 동명사도 준동사잖아. 그럼 누굴 써줘야 돼?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되겠지. 근데 안 썼다? 그럼 결국에는 뭐가 몇몇 사람들한테 제한되는 것보다는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퍼지는 게 더 좋은 거야. 여기 생략된 의미상 주어는 누가 될까? 누구의 제한보다는 널리 퍼지는 게 좋아.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정보죠. 정보가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널리 퍼지는 게 더 어떻다? 좋다. 선생님, 좋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보면은 자, 사실상 수미상관 구조로 앞서 했던 얘기를 한번 또 하는 건데, 정보라는 것은 가능한 널리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보다 더 좋다고요?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얘들아, 우리 어디서 이미 봤죠? 위에서만 봤죠? 정보가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걸 위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했지? 정보가 독점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퍼지는 걸 아까 뭐라 했죠? 정보를 출판한다. 내가 발견한 거를 출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in a strict sense, 엄밀히 말해서 every scientist, 모든 과학자들은 depends. 잘 보세요. 요거 수일치만 확인해 주겠습니다. depends의 수일치는 scientist한테 되었죠. 모든 과학자들은 depends on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의 작업물에 depends,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얘였지만 얘에서 추론해서 재진술 표현을 받아주라고 빈칸이 여기에 이제 뚫렸었던 문제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은 뭐 한다야? 다른 과학자들의 발견, 여기서 work라는 건 작업물이니까 과학자들이 뭐해? 뭔가를 발견해내죠. 그 작업물에 의존한다. 왜 의존하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출판한 걸 보고 거기를 기준으로 뭐 할 거야?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실험을 할 거니까. 여기만 강조하고 이 집 마무리할게 얘들아. 어딜 강조할 거냐면 좀 다른 색깔로 할게 일부러. 그 쌤이 그냥 괜히 강조한 게 아니라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죠?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무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존을 한다.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선. 괜찮을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35번까지 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두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자, 쌤이 미리 형광펜을 쳐놨지만 얘는 우리가 겨울학기 때 보진 않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1930년대에 영국인 심리학자 Sir Frederick Bartlett 씨는 그 입술이라는 거는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경? 이건 지문이랑 관련 없어. 영국인이죠.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 원래 옛날에 실제로 귀족 지위가 있던 사람들은 이름에 무슨 경, 무슨 원래 뭐 백작 뭐 이런 지위들이 막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귀족 출신인 사람들입니다. 무슨 경. 그래서 다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영국인이니까 붙었다. 신기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심리학, 중요한 건 누구야? 이 사람 심리학자. 심리학자가 asked, 요구했어.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to listen to folk tales. folk tale이 뭐지? 그렇지. 그러니까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좀 표현하면 이솝우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디에서부터 오는 이야기들이냐면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서부터 온 무슨 얘기야? 다른 나라들의 이솝우화들을 좀 들어보고 and then 뭐 하도록? to의 생략이죠? 여기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to recall these stories. 다시 회상하도록 요구를 한 거야. 언제? at later date.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야? 쌤이 갑자기 이제 호진이한테 독일의 이솝우화를 들려주고 한 일주일 뒤에 호진아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자, 근데 이거 뭔가 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왜 했을까? As you might guess, 너가 추측할 수 있듯이 한번 추측해볼까? 호진아, 기억 잘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잘 안 날 것 같죠?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독일 이솝우화를 쌤이 들려주고 일주일 뒤에 물어봤으면 기억이 잘 나진 않겠지. 이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Unfamiliar stories were not remembered as well. 자,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were not remembered. 수동태죠? 기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처럼? 자, 원급 비교 한번 체크해 주겠습니다. 아, 빨간색이에요. as well as. 이때 well은 부사죠. 누굴 꾸며주니까? remembered를 꾸며주니까. 항상 쌤이 지금 체크해 주는 건 그 부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를 좀 따져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형용사 부사로 딱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되진 않았어. 누구만큼? familiar stories. 익숙한 이야기들만큼.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추론이 되는 내용이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니까. 기억이 잘 안 나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뭐야? 실험의 내용과 실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과인데 잘 봐. 이게 결과기는 해, 소정아. 결과기는 한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너가 추측할 수 있듯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이건 누구나 알 법한 내용이잖아, 이 결과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는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게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럼 실제로 뭘 알고 싶었냐면 3번 문장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결과야. Surprisingly, 대놓고 줬죠. 놀랍게도. However. 자, however에다가 형광펜도 치시고요. 연결하니까 쌤이 동그라미 하나 해줄게. 어디로 빼야 돼? 앞으로 빼야 돼. 그러나 놀랍게도 errors in memory. 기억에 있어서의 오류는 were not 아니었대. 뭐가 아니었대? 그렇지. 무작위가 아니었대. 이게 실제 실험의 내용을 통해서 얻어낸 발견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낸 내용. 이게 가장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결국엔. 자, 요거를 옆에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뭐, 포크테일 이런 거 적어도 되는데, 그냥 이거예요. 낯선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낯선 이야기에 대한 기억은 어땠다? 낯설지 않은, 즉 친숙한 이야기보다 기억이 잘 되지 않았다. were not remembered as well as 라는 표현 사용해줬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결국 얻어낸 발견은 뭐였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뭐가? 기억의 오류가 무작위가 아니다라는 걸 발견을 해냈대. 자, 그러면서 이 반가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rather이 나와버렸죠. rather. 그럼 이제 느낌 딱 와야 돼. rather 뒤에 하나, 지향. 쌤, 아까는 instead랑 instead of 봤는데 왜 rather이 반갑죠? 기억나? 얘들아? rather 대는 뒤에 지양이었어, 지향이었어? 지양이었죠. 그럼 rather은 향이 되겠죠. 잘 봐. instead랑 rather이랑 같은 맥락이고 instead of랑 rather than이랑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얘랑 반대되는 것도 적어줄게. rather은 이하에 지양이 나옵니다. 자, 오히려 subject, 피실험자들은 often rewrote similar parts of the stories.
뭐 해버렸냐면 다시 만들어버렸대. 무엇을? 이야기에 익숙한 부분들을. 근데 어떻게? In their own mind. 자기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이야기에 익숙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 썼다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에러죠. Particularly, 특히나 어떤 부분들이냐면 that made the least sense to them. 그들에게, 얘들아, make sense가 무슨 뜻이지? make sense? 그렇죠? 이해하다, 말이 되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해가 가장 덜 됐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해버렸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이야기에 유사한 부분들을 다시 적어버렸대. 다시 만들어버렸대. 이게 무슨 말일까? 자, Bartlett concluded. 이 심리학자는 결론을 내려버렸어. 무엇을? 대디하를. When, 얘들아, 봐봐. 접속사인데 갑자기 ing 튀어나오거든요? 그치? 이거 누가 생략이 된 걸까?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어랑 무슨 동사가 생략되다라고 볼 수 있지? 주어랑 무슨 동사? 서율아, 혹시 아니?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항상 주어랑 이 동사는 생략을 할 수 있죠. 얘들아, 만만한 동사가 뭐야?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 뭔가 생략됐다 하면 무조건 무슨 동사야? 거의 대부분. 이 모양이 맞아, 그게.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 주어랑 비동사는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디 뒤에서? 부사절 접속사 뒤에서. 그럼 여기에 생략된 주어랑 비동사는 누굴까? When we are facing이죠. 그냥 우리를 모두를 지칭해버리지. 우리가 뭐 할 때? Facing problems. 문제를 직면할 때, 쌤 여기 we are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봐봐.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꾸며주는 주절은 사실상 무슨 절이야? 대절이죠, 대절. 대절의 주어 누구죠? humans입니다. 인간들이죠. 우리 인간들은 draw upon mental schemata.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연이가 문제를 딱 직면한 거야. 근데 갑자기 쌤, 문제가 왜 나왔죠? 이 지문상에서 이 문제라는 건 뭐를 지칭하는 걸까? 이 실험의 예시 상황에서. 이런 거잖아. 너네가 푸는 문제. 이 문제는 결국엔 여러분이 뭘 잘했나를 확인하는 거죠? 복습을 얼마나 잘했나를 확인하는 문제를 우리 아까 풀었잖아. 결국 그 복습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기억에 의존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뭐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인간들은 draw upon이 무슨 뜻이죠? 그렇지. 원래 직역하면 뭐야? draw는 끌어당기다야. 그렇지? 근데 upon은 뭐뭐를 대해서, 뭐뭐를 향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끌어당기냐면 스키마타를 끌어당기는데, 즉 스키마타를 뭐 했는데? 끌어당겨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소정아, 스키마타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 컴마가 무슨 컴마? 쌤이 동격의 컴마다라고 체크해놨죠. 이 스키마타라는 건 뭐냐면 or shelves. 동격의 컴마 혹은 or입니다. 선반이야. 근데 뭐의 선반이야? of stored knowledge. 저장된 지식의 선반이죠. 어디에 있는? in our brains. 우리의 뇌 속에 존재하는. 잘 봐.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저장된 지식의 선반인 스키마타를 사용해 버린대.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이미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죠. To fill in any minor gaps in our memories.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minor, 사소한 gaps, 틈을 메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등장한 이 minor gaps라는 건 우리 아까 실험상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진이가 낯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이야기가 다 기억이 나? 안 나죠. 근데 정말 제로로 기억이 안 나진 않을 거 아니야. 이야기가 막 기억이 나. 근데 분명히 그 사이에는 뭐가 존재? gaps. 틈들이 존재하겠죠. 호진이가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뭐를 써버리는 거야?
호진이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미 저장된 지식의 선반에서 정보를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는 거야? 오류가 생겨나는 거죠. 원래는 기억이 안 나. 그럼 이 지금 생겨난 이 틈을 메꿔야 되는데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밖에 없잖아. 그럼 거기서 최대한 끌어다 쓰니까 호진이가 그 이야기를 다시 뭐 하게 돼버리는 거야? 재구성하게 돼버리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Therefore 연결어야 그러므로 remembering 회상이라는 것은 recalling이라고 해도 똑같겠죠? is an imaginative process 상상적인 과정입니다. that involves 뭐를 포함하는 building upon past experiences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building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을 하는 상상적인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자, 이게 이 마지막 표현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쌤이 효인이한테 효인아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얘기하면 효인이는 뭐 해야 돼? 팩트를 얘기해줘야 되겠죠. 쌤이 정말 얘기했던 걸.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얘기했어? 기억이다라는 건 상상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뭐에 기반해서?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옆에다 정리를 해볼게. 자, 아까 얘기했던 발견이라는 건, 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건 뭐냐면, 기억의 오류는 무작위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지문을 끝까지 다 봤잖아. 이 무작위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무작위가 아니고, 이 오류는 어디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진다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키마타죠. 스키마타. 이 스키마타가 뭐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뭐야? 내가 이미 과거에 한 경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쌤이 아까 호진이한테 그 이소무화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서양 이소무화에는 보통 누가 등장하죠? 뭐 여우 이런 애들. 사실 우리나라 이소부화에는 누가 등장해 보통? 뭐 쥐, 호랑이, 두꺼비 뭐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잖아. 근데 서양 이소부화에는 보통? 혹시 서양 이소부화 들어본 적 있니? 그게 서양 이소부화인데 그 여우랑 두루미 이야기. 그 접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우가 두루미 초대했는데 그죠?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동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쌤이 예를 들어 그 얘기를 해준 거야, 호진이한테. 근데 호진이가 일주일 뒤에, 호진아, 그 얘기 쌤한테 똑같이 해줄래? 물어보니까 호진이가 뭐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이거죠. 호진이는 여우를 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 그걸 누구로 바꿔버려? 호진이의 이미 기억 속에 있는 동물인 호랑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거는 호진이의 기억 속에 뭐가? 틈이 생겼지.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호진이가 이미 과거에 경험한 이미 저장된 지식을 사용해서 그 틈을 뭐 해버리는 거야? 메꿔버린 거죠.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무작위가 아니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죠. 무작위가 아니고요. 이 기억의 오류라는 것은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발생을 합니다. 그 rewrite라는 표현이 지문 속에 등장을 했죠. 근데 이 rewrite는 뭐에 기반해서 한다? 지식의 스키마타에 기반합니다. 이 스키마타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였지? 이미 저장된 정보야.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이라는 건 상상의 과정입니다. 이 상상이라는 건 뭐를 포함하죠?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상상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었죠. 자,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두 지문을 봤고요. 이제 나머지 두 지문을 또 볼 건데, 두 지문 보기 전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아까 5분 쉬었으니까 지금 5분 쉬고, 자, 11시 22분입니다. 27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 두 지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지문까지만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 좀 깰 겸 잠깐 딴소리 하나만 하고 이어서 하자. 일단 37번 펴주시고요. 쌤이 최근에 좀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거든. 너네가 이 얘기를 들으면 듣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 뭔가 세상에 대한 되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아냈단 말이야. 혹시나 이 불편한 진실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면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쌤은 이 사실을 안 이후로 너무 찝찝해. 너무 찝찝해. 혹시 나 들어도 되겠어? 뭐냐면 쌤이 운동을 다니잖아. 운동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건데 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헬스장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딱 쌤이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제 손을 씻고 나오기까지 그 사이에 한 쌤 말고 4명의 남성이 왔다가 나갔어. 화장실을. 근데 쌤이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대놓고 막 화장실을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이게 흰자로 보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근데 내가 손 씻다가 뭔가 충격에 빠진 게 그 넷 중 아무도 손을 씻질 않는 거야. 그래서 쌤이 뭐지? 심지어 헬스장이잖아. 그 기구를 다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너무 거기서부터 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일종의 좀 사회 실험을 했거든. 거기 서가지고 핸드폰 하는 척 하면서 흰자로 봤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총 몇 명의 사람들을 봤냐면 12명의 사람이 왔다가 나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이 12명 중 손을 몇 명이나 씻나 쌤이 한번 보려고 봤는데 혜인아 몇 명 씻었을 것 같아? 그거보다는 괜찮아. 그거보다는 괜찮아. 몇 명일 것 같아, 선진아? 2명? 1명 씻었습니다, 1명. 그러니까 12명 중에 1명이 손을 씻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그걸 딱 인지한 순간부터 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잡은 이후에 진짜 병적으로 거의 그 수건으로 내 손을 닦기 시작했거든. 그렇다고 내가 뭐 살균 티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닦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생각도 했지. 헬스장이어서만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디서도 한번 한 적이 있냐면 호텔 화장실 쌤 뭐 호텔 방 화장실이 아니라 그 로비 있잖아. 로비 거기서도 이제 한번 은연중에 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씻나. 근데 그때는 한 10명의 사람이 왔다가 나갔다 했는데 몇 명 씻었을까? 그래서 몇 명 씻었을 것 같아? 근데 거기는 나름 호텔이라서 그런지 2명을 씻더라고요. 2명. 그러니까 이게 손을 씻는 확률이 거의 평균을 내보면 10%도 안 돼. 그래서 쌤이 이제 마지막 실험 어디서 했냐? 서열아 어디서 했겠어? 우리 학원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우리 학원 화장실에서 이제 코를 열심히 푸는 척하면서 이제 코 풀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전화하는 척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진 않잖아. 그래서 한 7명 정도의 학생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 학생들 플러스 뭐 성인들 다 해서 했는데 선민아 한 몇 명 정도가 씻었을 것 같아? 놀랍게도 7명 중에 6명이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쌤이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쌤이 이제 아까 그 심리학자처럼 실험을 했잖아. 지금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차이가 너무 크잖아. 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몰상식하다. 그럼 쌤이 지금 여기서 제일 몰상식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아니라 그 코로나를 좀 뼈저리게 겪은 세대랑 안 겪은 세대랑 좀 다른 것 같아. 쌤이 내린 결론은. 쌤은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나도 손 씻는 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무조건 씻는데 근데 사실 화장실 갔다가 안 씻는 건 납득이 안 되긴 하거든. 뭐 어떻게 화장실 갔는데 손 안 씻지? 이런 생각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좀 쌤보다 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쌤이 헬스장 갔을 때 시간대는 쌤이 아침에 가잖아, 운동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을 시간대는 아니야, 절대. 막 20대 초반 애들, 막 대학생들 이런 애들도 없고 보통 좀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이 계신 시간대죠. 그러니까 대부분 안 씻으시더라고, 손을. 그리고 호텔도 마찬가지죠. 호텔 로비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 씻는데 여기는 다 이제 여러분 또래잖아, 보통. 심지어 이제 정말 막 초딩, 중딩 같은 친구들도 손을 열심히 잘 씻더라고. 보니까 확실히 그 코로나 때 여러분이 이제 겪으면서 무조건 손 씻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씻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쌤이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부터 절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안 잡아. 그러니까 내가 손 씻고 화장실 문을 잡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거든. 다시 씻어야 돼. 그럼 화장실 밖을 못 나가겠죠. 계속 그렇게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무조건 팔꿈치로 열던가. 팔꿈치도 찝찝해. 그래서 발로 엽니다. 발로. 청소 아주머니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래쪽을, 최대한 아래쪽을 이제 발로 밀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옆쪽으로 어깨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이제 이걸 알게 된 이후로 쌤이 헬스장에서는 더 이상 그 이전처럼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어떤 공중 화장실을 가든 물건들을 못 만지게 되었고요. 식당에서도 사실 그 이제 식당 화장실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나오고 하잖아. 뭔가 그런 그 셀프바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래서 얘기한 거야. 너네도 이제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생에 신경 써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뭐 안타깝죠. 우리가 시험 기간이 돌입이 됐잖아. 시험 뭐 좋으나 싫으나 시험 이제 이번 주 끝나면 시험 4주 전이죠. 시험 4주 전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끼고 있는 거 적극 권장하죠. 근데 이 마스크, 하연이랑 소정이의 오늘 마스크는 예방 차원의 마스크가 아니라 그 귀찮음 차원에서의 마스크라고 쌤은 생각을 하지만 마스크 쓰는 거 좋습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돼. 마스크 쓰고 이제 열심히 이산화탄소 돌리면서 주무시지만 않으시면 마스크 쓰는 거 좀 적극 권장합니다.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좀 잠 좀 깨라고 또 한 소리 좀 했고요. 37번으로 돌아와서, 자, 스탠포드 사이콜로지 프로페서, 느낌 오죠? 또 심리학 교수야. 심리학자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계속 볼 내용이죠. 심리학자의 연구, 실험. 자, Dr. Carol Dweck i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ioneer. 잘 봐. 지금 수식을 2번 일어났거든요. 부사가 recognized라는 분사에 대한 수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분사가 pioneer, 선구자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호 역할하는 명사는 파이오니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는, 이 심리학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예요. 뭐에 대한? Of the concept, 개념인데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of growth mindset, 성장하는 마음가짐, 그냥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할게. 성장하는 마인드셋에 대한 개념의 선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근데 이 growth mindset은 뭐냐면요, as a way, 방법인데요. 뭐 하는 방법이야? To continually grow,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persevere in our efforts, 우리의 노력들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마인드셋이 growth 마인드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잘 봐, 이 지문이 이야기할 내용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던져준 거죠. 야, 나 이 지문 성장하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이 가장 선구자고, 이 growth mindset이라는 건 얼추 얘기하면 뭐 하는 방법이야? 이거죠. 우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성장하는 마음가짐이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장하는, 쌤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 마인드셋이라고. 이 성장하는 마인드셋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너네가 공부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Dweck
이 교수님은 데디아를 발견하신 거예요. 데디아가 뭐죠? 잠깐만, 쌤이 영상 켰나? 켰네. 자, 이 드웩은 뭘 발견했냐면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데디아가 뭐죠? kids, 어린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들? who are told they are smart.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actually underperform. under이 붙였죠? 무슨 얘기야? perform, 수행을 했는데요. 수행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렇죠. 못했다는 맥락입니다. 뭐에 대해서? in future task, 미래의 과업들에 대해서.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일어난 거냐면요. by choosing easier task. 그들이 뭐 함으로써야? 더 쉬운 과업들을 고름으로써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to avoid evidence,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떠한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냐면 that they are not smart.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더 쉬운 과업들만 고름으로써 미래의 과업들에 있어서 성과가 저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럼 잘 봐. 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잘 봐.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까지 봤을 땐 좋아 보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윤서야,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미래의 과업들에 성과가 좋지 못했대. 근데 왜 좋지 못했냐면 윤서가 계속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쉬운 것만 고른 거지. 근데 이 쉬운 것만 고른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쉬운 것만 고른 거죠. 쉬운 것만 하니까 나 잘할 수 있어 없어?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쉬운 것만 해.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의 과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겠지.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소정이가 유치원 때 야, 소정 나 진짜 천재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야. 유치원 때. 그럼 소정이가 무의식적으로 뭐 해? 자꾸 사람들이 나 천재라 그러네. 어떻게? 내가 천재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과업들은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과업들? 쉬운 과업들만 골라서 하는 거야. 유치원 때. 쉬운 것만. 그러니까 쉬운 거는 소정이가 잘할 수 있겠죠. 계속 쉬운 것만 잘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미래에 올라와서 보니까 소정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천재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래에 보니까 수행 능력이 좋아, 나빠? 나빠.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이 지문에서 계속 나오네? 지향이야, 지양이야? 지양이 되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growth mindset에 해당해, 안 해? 안 하겠죠. 봐봐. which dweck calls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근데 얘는 목관대죠. 바로 뒤에 누가 이어지니까 주어 동사로 이어지고요. 목적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목관대니까. 그리고 여기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죠. 도액은 불러 무엇을 앞서 얘기한 이 내용 전체를 뭐라고 불러? having a fixed mindset. 고정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고 부른대. 느낌 오죠? 이거 누구랑 반대되는 표현이야? 그렇지. 성장 마인드랑 반대가 고정 마인드가 되겠죠. fixed는 사실상 과거분사로서 fix가 고정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fix는 고정된이죠. 잘 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뭐야? 이거 하나죠.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뭐를 가지게 돼버린 거야?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In contrast, 이거에 대한 답은 이후에 나옵니다. 반대로 노액은 발견했어. 무엇을? Kids, 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들? Who are praised not for their smarts, but for their effort. 여기가 겁나 중요한 표현이죠. 형광펜 치셔야 됩니다. 칭찬을 받는 아이들인데요. Who are praised. Not A, but B죠. 얘들아, not A, but B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건 A다, B다? B가 되겠죠. 이거 상관접속사 할 때 나오는 건데 not A, but B 할 때 상관접속사에서 보통 강조되는 건 다 어디야? B에 들어가죠. B. 어떤 아이들이냐면 for their smart, 그들의 똑똑함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치사죠. for their smart, but for their effort, 그들의 뭐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이죠. 그럼 느낌 오죠? 얘네는 뭐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이야? 그들의 똑똑함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이고요. 정리해볼게. 그들의 똑똑함을 칭찬한 아이들은 고정된 마인드를 가지게 돼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똑똑함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한 아이들은 내용 보지 않아도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가 나올 거야? 그렇죠. 성장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보니까 develop,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목적어죠. What Dweck calls, 드웩이 뭐라고 부르는 것? 성장하는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성장 마인드. 자, 얘들아,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 얘네는 왜 그럼 고정 마인드라는 표현을 썼을까? 고정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에 고정돼 버린 거야? 그들이 칭찬을 받은 그 처음에 재능에 대해서 고정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정리해볼까? 이때 스마트라는 건 재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능. 그리고 얘랑 반대되는 게 누구야? 노력이죠.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버리면 그 재능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쉬운 것만 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딱 뭐 돼버린 거야? 고정돼 버린 거죠. 그 이후로의 발전이 있어 없어? 없었습니다. 자, they learn.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죠? 성장 마인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뭐를 배우냐면 데디아를 배워.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이 is 뭐야? What led to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라는 걸 배우고요. And 그리고 또 뭐를 배워? If they continue to try. 그들이 만약에 뭐 하면? 시도하는 것을 continue, 계속한다면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ey will improve. 그들이 발전할 거고 and achieve, 성취할 거다라는 걸 알아. 무엇을? 더 많은 것들을. 결국에는 이 성장 마인드를 가진다라는 건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 거냐면 1번 노력이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고요. 2번 그들이 시도를 계속하면 결국엔 발전과 성취가 늘어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걸 성장형 마인드, 성장하는 마인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성장하는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se kids, 이러한 아이들은 end up, 또 나왔지? 누가 나왔어? end up ing 또 나왔죠. 결국에는 뭐뭐 하게 되냐면 taking on tougher things. 뭐를 가져가게 돼? 지적해볼게. 가져갑니다. tougher things. 더 빡센 것들. 무슨 얘기지? 얘들아, 얘 누구랑 반대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things랑 tasks랑 같은 말이고요. tougher and easier이랑 반대말이죠. 더 어려운 과업들을 착수하기,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하게 됩니다, 결국. And feel better.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어떻게 느껴? 더 좋게 느껴. 무슨 얘기야?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요. 플러스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emphasizing effort. 이거 누구에 대한 재진술 표현이죠? 3번 문장에 대한 재진술 표현이죠. Not A, but B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 그래서 이걸 뭐라 바꿔서 얘기했어? 노력을 emphasizing, 강조하는 것은
gives a child. 얘가 주어져. 아이에게 줍니다. 무엇을? A variable. 변수를. 근데 어떤 변수야? That they can control.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잘 봐. 이거 함의 잡으셔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쌤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좀 힌트죠? 다음 시간에 밑줄 긋고 서술형으로 내버립니다. 뜻하는 바를 지문에서 찾아서 영작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는 건 뭘까? 얘죠. 더 어려운 과업들을 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그 스스로가 뭐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쌤도 몇 번 얘기하는 게 있어. 얘들아, 쌤이 좋아하는 학생들, 내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소정이는 잘 알 거야.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정아, 쌤이 항상 얘기하지? 소정이가 그 호진이 데려오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 적어줘. 물론 영어를 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한다고 그럼 반대로 쌤이 싫어해?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못하든 잘하든 뭔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모습, 즉 그 노력하는 사람들 쌤이 진짜 좋아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엔 그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을 거고 그 과정에서 쌤이 도움을 주는 게 너무 좋거든. 너무 좋거든. 그게 이제 쌤이 거의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잘 봐. 그러니까 쌤도 항상 뭘 하냐면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 입시 체제가 결과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쌤이 뭐 안 물어보진 않잖아. 근데 그게 결국에는 너네가 입시에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야. 쌤이 예를 들어 효인이의 노력을 강조한 거야. 칭찬한 거야. 그럼 효인이가 자발적으로 뭐해? 더 어려운 과업들을 해보려고 하겠죠. 그 말은 뭐야? 효인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고3 수준의 영작 문제를 효인이한테 줘버리면 효인이가 이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죠. 할 수 있는 문제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못 해버려. 근데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인 고1 수준의 서술형 문제는 원래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했는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도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성장하는 마인드를 얻게 됨으로써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는구나. 내가 계속 시도하면은 발전이 있구나. 를 알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될 거야? 어려운 과업도 점점 더 많이 해내게 될 거고 자존감도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 이거 좀 쉬워. 좀 쉽다라기보다는 과학 지문인데 과학 지문 치곤 좀 쉽고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하죠? 이것도 겨울학기 때 한번 봤던 거긴 한데. 그렇지. 잠수반사. 다이빙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물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학교에서? 이거 쌤이랑도 했어, 소정아. 소정이 지금 3번째 보는 거네. 자, 소정한테 물어봐도 돼? 자, 다이빙 반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글인데요. 과학 지문 치고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볼게. 우리는 다이빙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처럼? Like other marine mammals. 다른. 잘 봐. 조심해야 될 게 뭐야? 해양 포유류입니다. 해양 포유류.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 해양 포유류. 잘 봐. 침팬지. 해양 포유류야? 아니죠. 중요한 건 여기 marine이 붙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달. 바다에 사는데 포유류죠. 그지? 또. 잘 봐. 포유류가 뭐지? 새끼 낳는. 그지?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 고래도 포유류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뭐 해야 돼? 다이빙 반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다른 해양 포유류들처럼 우리도 뭘 가지고 있어? 다이빙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빙 반사가 뭐야?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is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대리알림의 A special nerve endings 특별한 신경 말단인데요. On our faces, around the mouth and nose. 잘 봐. 얘들아, 이때 that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주어가 누구야? Special nerve endings가 주어야. 그리고 on our faces, around our mouth and nose가 endings에 대한 수식이죠. ending은 직역하면 끝부분들이니까 좀 의역하면 말단이 되겠지. 말단. 끝부분. 특별한 신경 말단인데요. 우리의 얼굴에 어디에? 입과 코 주위에 있는 특별한 신경 말단이 자, 주어가 엔딩스였으니까 수일치 트리거리라고 받아줘야 되겠죠. 촉발해. 무엇을? 이 반사를. 다이빙 반사를. 자,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오직 언제? The facial regions goes underwater. 그 얼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갈 때? 물 아래로 들어갈 때.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특별한 신경 말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얼굴에. 어디 주위에? 코랑 입 주위에. 그러니까 이 신경이 어디에? 물로 들어가야지 다이빙 반사가 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들어가야지만 다이빙 반사가 발현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If we are in the water, 우리가 물에 있다면 with our head out in the air. 어떤 상태로? Our head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해줄게. Out in the air. 공기 중에 우리의 머리가 나와 있는 상태로 물에 있다면 There is no diving reflex. 다이빙 반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방금 이번 문장에 얘기했잖아. 얼굴이 들어가야지만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물에 있기는 한데 어떤 상태? 여러분이 수영장에 있는 상태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영장에. 물에 있기는 한데 얼굴이 어디에? 공기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이빙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 4번까지 보고 정리해볼게. But, 그러나 역접 연결로 받아주죠. If we sink just our face in a bowl of water. 우리가 bowl of water 뭐죠? 물 한 그릇이죠. 물 한 그릇에 sink just our face. 오로지 우리 얼굴만을 잠근다면 무슨 얘기야? 집어넣는다면 while 뭐 하는 동안에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is in dry air. 전체인데요. 어디의 전체죠? 우리의 몸의 나머지의 전체가 is in dry air. 건조한 공기, 즉 그냥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 있는 동안에 내 얼굴만 물속에 집어넣으면 the diving reflex is triggered. 다이빙 반사가 뭐 된다? 촉발?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은 얘기야? 아까 우리가 형광펜 친 이 부분이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보여준 거야? 극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얼굴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면 약이 안 돼. 근데 몸은 다 나와 있고 얼굴만 들어가도 다이빙 반사가 약이 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3번까지는 딱 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4번까지는 딱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다이빙 반사라는 건 얼굴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발현이 됩니다. 반대로 얼굴만 빼고 안 들어가도 발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얼굴만 들어가도 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지? 다이빙 반사가 뭔지를 안 나왔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야? 발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이빙 반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요. 자, 이때 이시 지칭하는 건 전문장에 the diving reflex가 되겠죠. 그 다이빙 반사는 자동적으로 closes down, 닫아버려. 무엇을? airway. 이거 뭐라고 했었냐면 직역은 공기의 통로입니다. 얘들아, 공기의 통로. 우리 몸에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기도를 닫아버려. reducing, 자, 분사 구문입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왜 두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은 몇 단계지? 어법 특강 들은 사람들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분사 구문을 만드는,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단계는 총 몇 단계?
3단계, 3단계죠. 근데 쌤이 확인을 몇 가지만 해야 된다 했어? 2가지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해볼까?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누구의 생략? 접속사의 생략이 1번입니다. 근데 접속사의 생략은 선택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내가 어법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아.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나머지 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봐야 될 거 먼저 뭐 봐야 될까? 그렇지. 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야 돼. 자, 일단 봐봐. 감소시켜. 무엇을?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누가? 주절의 주어 누구야 보니까 이 다이빙만 맞아. 다이빙 반사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주체 맞아요? 맞네. 그러니까 생략된 거지. 그 다음에 2번 한 가지 더 봐야 되겠죠? 또 뭐 봐야 될까? 비동사 생략 여부를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를 썼으면 걔는 being으로 바뀌면서 생략이 됐겠죠.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reducing으로 시작을 하네? 그럼 원래 동사가 비동사를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원래 동사가 뭐였다라는 얘기야? 그냥 reduce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태를 생각을 하면 되지? 부사절이 무슨 태였을 때 분사구문으로 바뀌면서 얘가 being으로 바뀌어. 기존 부사절의 동사가? 하연아, 무슨 태? 자. 이거 지금 분사구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쌤이 지금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왜냐면 특강 때 어법 특강을 들어라고 했던 사람은 다 특강 때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어법 특강 쌤한테 들었는데 분사구문 만드는 거 모른다? 그럼 쌤한테 어법 배웠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법 특강을 안 들은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은 거기 때문에 쌤이 약간 지금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살짝 불안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 분사구문을 만드는 단계는 자리가 없네. 자, 1, 2, 3이었고요. 정말 빠르게 정리할게. 1번이 뭐야? 접속사 생략이었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야, 선택. 아, 얘들아, 이거 안 적어도 돼. 어법특강 들은 사람들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쌤이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어법특강 안 들었는데 헷갈려요. 그럼 적으세요. 2번은 뭐야? 이거랑 이거면 누구 생략? S' 생략이죠. 그럼 3번은 뭐야? 부사절의 동사를 뭐로 바꿔? 분사로 바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당구장 표시하면서 무슨 얘기했었냐? 비동사를 사용이 돼서 분사구문이 being으로 시작하면은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쌤이 지금 얘기한 게 이거야. 얘들아, 지금 방금 분사구문 튀어나왔죠? 얘들아, 어법 문제가 한 빛이 안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분사가 너무 건드리기 좋은 어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번은 어법 문제에서 볼 필요가 없지. 왜? 선택이니까,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뭐야? 이 2가지고요. 방금 이걸 1번이라고 해서 본 거야. 확인해야 될 거 1번. 생략됐어? 그럼 똑같은지 봐야 돼.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얘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만약에 분사구문이 being으로 시작되면 이 being은 생략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얘들아, 분사구문이 being으로 시작하려면 원래 사용된 부사절의 동사가 무슨 동사였어야 돼? 비동사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be가 being으로 바뀔 거 아니야. 비동사가 being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략이 됐을 거고. 그럼 사유라,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였다라는 건 보통 동사가 무슨 태였다라는 거야? 이 질문을 지금 던져놓은 거였죠. 원래 부사절의 동사가 수동태였으면 BPP였을 거야. 그지? 그럼 BPP였으니까 얘가 being PP로 바뀌면서 being이 뭐 돼? 생략이 돼. 그럼 누구만 남아있게 돼? PP만 남아있게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누가 남아있죠? PP가 남아있어? 아니면 ING가 그대로 있어? ING가 그대로 있다라는 건 원래 부사절이 능동태였다라는 얘기야? 수동태였다라는 얘기야? 능동태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맞아? 소정아, 능동태가 맞지. 왜? 얘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능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게 없다라는 얘기죠. 맞는 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 가지 확인 더 해야 돼. 뭐 확인해야 됐죠? 얘들아, having pp도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having pp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뭘 확인할지 정해줄게. 비동사 생략 여부랑 플러스 시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제.
분사 구문이 선생님 갑자기 박수 치니까 생각나는데 선생님 박수 소리 크지 않아? 그지?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결혼식을 갔거든? 선생님 그래서 박수를 이렇게 치니까 선생님 와이프가 옆에 있었잖아. 때리면서 제발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축하해주러 왔는데 박수 쳐야지.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쳤거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 축하해주러 왔으니까 축하해줘야지.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서 아니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칠 필요가 없대. 그래서 아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꿋꿋이 쳤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 박수 소리가 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쳤는데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 너네 졸고 있을 때 이렇게 딱 쳐버리잖아? 진짜 거의 발작하면서 깨거든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제 치는 게 집중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다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시제 얘기하고 있었죠? 분사를 여러분, 분사 구문을 그냥 ing로 썼다라는 건 누구랑 시제가 똑같다요? 얘들아, 우리 항상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 거잖아. 부사절은 누구를 꾸며주는 절이죠? 주절을 꾸며주는 절이죠. 그럼 비교 대상은 항상 누구야? 주절이죠, 주절. 분사 구문이 그냥 ing로 시작을 했다라는 건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누구랑 똑같다요? 주절이랑 똑같다는 거죠. 시제가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죠. 그럼 여기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 뭘까? 봐봐, 야 다이빙 반사가 기도를 닫아버린데 현재 시제로 했지. 왜 현재 시제 했지? 과학 지문이잖아. 대부분 현재 시제입니다. 왜? 사실, 정보의 전달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 사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쓴 거고요. 얘도 현재 시제가 맞아 아니야? 맞겠지. 자, 다시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뭐를 감소시켜? swallowing water. 물을 삼키는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and 그리고 it narrows. 좁혀. 무엇을? The small air passages in the lungs. 폐 속에 존재하는 작은 공기의 통로들을 뭐 해버려? 좁혀버립니다. 뭐 얘기하고 있냐면 다이빙 반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주고 있죠. 1번, 기도를 폐쇄합니다. 2번, 폐에 공기 통로들을 좁힙니다. 느낌 오죠? 쌤이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호진이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근데 이제 호진이가 혹시 배운 적 있니?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지만 호진이 머릿속에 물을 집어넣으면 호진이는 자동으로 뭐 할 거야? 숨을 안 쉬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좀 많이 이상한데 무슨 얘기야? 자동으로 호진이의 몸이 기도를 딱 막을 거라는 얘기야. 소정이의 머리가 물속으로 혹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자, 다시 배운 적이 없지만 다이빙 반사 때문에 자동으로 기도가 닫힐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호진이는 모르겠지만 폐 속에 있는 작은 공기 통로들도 좁아질 겁니다. 그 다음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heart rate 심장 박동은 is slowed down. 어떻게 된대? 얘들아 수동태죠? 늦춰집니다. 어느 정도로? to half speed. 절반 정도로. 심장 박동수도 절반 정도의 속도로 늦춰지고요. blood. 피는 is shunted. 방향이 전환되는데요. 역시나 수동태죠. 얘들아 이거 왜 다 수동태야? 주체는 누구니까? 다이빙 반사죠. 다이빙 반사에 의해서 심장 박동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이빙 반사에 의해서 피의 방향은 전환됩니다. 어디로? to vital organs. 정말 중요한 장기들로 피의 방향이 바뀌어버린대. 근데 또 나왔죠? 분사구문. 뭐 하면서? protecting them. 여기서 얘기하는 them은 누굴 지칭하냐면 vital organs가 되겠죠. 그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면서야. 뭐로부터? from the effects. 영향인데요. 누구의 영향? of the brief stop in breathing.
호흡에 있어서의 그 잠깐 찰나의 멈춤의 영향으로부터 그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장기에 뭐가 가야 돼? 피가 가야지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호진이가 숨을 딱 갑자기 안 쉬기 시작해. 다이빙 마사 때문에. 그러면 그 중요한 장기, 뇌, 심장 이런 애들한테 산소가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얘네를 지키기 위해서 피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뀐다는 거죠. 피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몰리기 시작해? 주요 장기들로 몰리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번과 4번이죠. 3번 심박이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4번 피가 주요 장기로 몰리게 됩니다. 피의 방향이 is shunted, 전환된다 라는 표현을 썼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by contrast 연결어 나오면서 반대로 if a chimpanzee or gorilla found itself, 침팬지나 고릴라가 그 스스로를 찾았으면이야. 어디에서? in water, 물속에서. with its face below its surface, 그것의 얼굴이 어떤 상태로? below the surface. 여기서 얘기하는 표면이라는 건 일단 어디에 있어? 물에 있죠. 물의 표면이라는 건 수면이 되겠죠.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로. 자, 무슨 얘기야? 침팬지나 고릴라가 found itself, 스스로를 찾았다. 이게 직역이죠. 의역하면 뭐가 돼? 인지하다입니다. 인지하다. 스스로 알게 되다. 인지하다는 거죠. 자, 침팬지나 고릴라가 인지했어. 자기가 어디 있다고? 물속에 있다고. 근데 얼굴이 어떤 상태로? below the surface.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로. 자, 잘 봐. 인간이었으면 다이빙 반사가 발현이 됐겠죠. 근데 침팬지가 그러면 it would panic. 뭐 할 거야? 패닉 할 거야. 그리고 its heart, 그것의 심장은 would race. race가 뭐지? 지각하면 경주하다잖아. 경주하면 애들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치솟을 거고요. And it would quickly drown. 그 침팬지는 빠르게 뭐 할 거야? 그렇죠. 익사할 거야. 즉 침팬지나 고릴라한테는 다이빙 만사가 있다 없다? 없다. 잘 봐. 마지막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쌤이 이거 지금 왜 체크했을까요? 과거 시제 썼네. 조동사에 과거형 썼네. 누가 보여? if가 보이네. 가정법이죠. 왜? 얘들아, 지금 실제로 침팬지나 고릴라를 우리가 물에 담갔니? 안 담갔죠. 만약 이러면이라는 상황을 뭐 하고 있죠? 가정하고 있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즉 언제에 대한 가정?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을 과거 시제를 통해서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야? 반대로 침팬지나 고릴라인데요. 이 고릴라에게는 다이빙 반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주고 있죠. 일반적인 포유류, 여기선 포유류가 아니라 영장류를 예시로 들었죠. 우리랑 가장 비슷한 동물인 영장류는 다이빙 반사가 없습니다. 영장류 중에 누구만 있다? 우리만 있다. 누구처럼? 해양 포유류처럼. 자, 과학 지문인데 상당히 이렇게 어렵진 않고 좀 정보 전달성의 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 위주로 파악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오바되긴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 단어 외우는 시간으로 보통 쓰는 시간이죠. 넘어가셔서 단어 시험을 응시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